표층순환은 말 그대로 바다에서의 표층에서 일어나는 순환을 말하는 거지. 표층 해류 말하는데. 자, 이제 표층순환 가는데 첫 번째로 표층순환 원인. 자, 참고로 해수의 순환을 말하는 건데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이 있습니다. 자, 이 표층순환은 원인 자체는 바로 바람입니다. 우리가 국을 떠가지고 후 불면 국이 막 움직이잖아, 맞지? 바로 공기 마찰력에 의해서 현재 움직임이 생기는 거지. 자, 그래서 이놈은 바람인데 주 바람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 대순환의 지상의 바람. 참고로 0도에서 30도까지는 어떤 바람이었죠? 무역풍. 욕하지 마요. 자, 30, 60은 편서풍. 60에서 90은 극동풍. 이 바람 말하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대기 대순환의 지상의 바람이다. 자,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대기 대순환하면서 제시했었는데 바람의 방향과 표층순환의 방향은 같다 그랬습니다. 자, 바람의 방향과 결과적으로 표층, 해류, 순환의 방향은 같다. 바람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걸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도 아까 이야기했던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이 있어. 자, 무역풍. 이거는 오른쪽이 동쪽이잖아, 맞지? 동풍이야. 그러니까 동풍. 동에서 서로 바람이 불 건데 똑같이 해류도 동에서 서로 흘러간다는 거지. 자, 그리고 30에서 60은 편서풍. 서풍. 서에서 동으로 간다. 그러면 해류 역시 서에서 동으로 간다는 거지. 됐지?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건데. 자, 그러면 아래 그림에다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다가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내용 조금만 좀 쓸게. 자, 가볼게. 자, 0에서 30까지는 무슨 바람? 무역풍. 자, 그러면 이 무역풍, 동풍. 동에서 서로 간다. 자, 그러면 이 동풍에 의해서 적도를 따라 흐르는 이 흐름이 생깁니다. 이걸 적도 해류라 그래요. 적도니까. 근데 봐봐. 가다가 대륙이 있어 없어? 육지들 있지. 그러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올라가기도 하고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겠지. 뭐냐면 부딪히면 양갈래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양갈래로 나눠질 거야. 자, 그래서 대부분의 양들은 좀 더 고위도로 갑니다. 그렇지만 일부는 적도 가운데 모여. 그럼 이놈들은 갈 데가 없잖아. 근데 이쪽은 물들이 모였으니까 해수면이 좀 높거든. 그러면 물은 높은 곳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잖아, 맞지? 그래서 바람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물론 이 양은 많을까 적을까? 적어. 그렇지만 반드시 이 흐름은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면 바람 방향의 반대로 가기 때문에 적도 반유라 그럽니다. 적도 반유. 반대로 간다고. 여기를 우리가 적도 반유라고 한다. 자, 역시 마찬가지. 적도 반유가 돌아왔을 때 여기 지금 잘려 있지만 오른쪽 역시 남아메리카 이런 대륙들이 있잖아, 맞지? 역시 부딪히면 양갈래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적도 해류 계속 만들어지는 거야. 바람도 계속 불고 있으니까. 자, 이제는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30에서 60. 자, 무슨 바람? 편서풍. 서풍이 불 거야. 서에서 동으로. 그러면 편서풍이 불게 되면 서에서 동으로 해류가 만들어지겠죠? 마찬가지야. 오다 보니까 동쪽으로 오다 보니까 또 뭘 만나? 대륙. 그럼 또 양갈래 나눠지는 거지. 됐나? 자, 북반구, 남반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남반구에서 그래 일부는 다시 저위도로 내려가지만 참고로 이 남반구 쪽엔 대륙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북반구 대륙이 많다 그랬지? 그리고 이 30, 60 부근에는 대륙이 별로 없어. 그 말은 여기 흘러오던 물이 그대로 계속 갈 수가 있다는 거지. 지구는 둥근 구형이죠. 돌아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건 얘밖에 없어. 다른 애들은 큰 대양, 태평양이나 대서양 내에서 돌고 도는데 얘는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래쪽에 있는 대륙이 뭐죠? 남극이죠. 그래서 얘는 남극 대륙 주변을 돈다 해서 남극 순환유라고 부른다 그랬어. 지난번에 남극 부근하고 북극 부근의 염분이 오히려 남극 부근이 높다 그랬지? 참 그때 말하면서 이 남극 순환유가 강하기 때문에 안쪽과 바깥쪽 물이 서로 만나지 않는다 그랬어.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만큼 흐름이 강하다 그 말이야. 근데 이 남극 순환유를 다른 말로 뭐라 하기도 하냐면, 자, 조심. 여기 해류는 아까 어떤 바람에 의한 거죠? 편서풍이지.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 얘를 서풍 피류라고 합니다. 피해자. 당할 피자, 피동사. 그래서 서풍에 의해서 당해서 만들어진 그 말이야. 맞지? 가끔 여기 바람 편서풍인데 막 다르게 물어봐. 극동풍에 의한 거다. 아니지?
영역만 보면 됩니다. 30에서 60. 됐지? 자, 제일 위에 극동풍. 역시 동풍이야. 자, 동풍 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동풍 따라서 통해서 서로 가겠죠? 대륙 만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는 없잖아. 이제는 내려오는 일밖에 안 되겠지. 됐지? 자, 근데 남반구에는 남극 대륙이 있죠. 그래서 극동풍에 의한 해류는 없습니다. 이거는 북반구만 있는 거지. 됐지? 별 내용 없지? 조금만 쓰시면 됐어. 자, 넘어가 됩니까? 넘어갈게. 자, 각 영역에서 순환 한번 정리를 좀 할게. 자, 아까 스몰 a, b, c, d 다 적혀 있죠? 네. 스몰 a, b, c, d, e 적혀 있는데 a를 뭐라 부르냐면 북아한대 순환이라 불러. 참고로 여러분 아열대, 아한대 기억납니까? 예. 아열대가 어디였지? 어디? 아열대가? 30도 맞아. 30이지. 뭐였냐면 적도 부근이 열대지방이었잖아, 맞지? 좀 더 올라가면 덜 더워지지. 그래서 부족할 아자 쓴다 그랬잖아. 아열대. 자, 30도 부근. 근데 아한대는 60도 부근을 말하죠. 위쪽이 한대인데 좀 더 내려오면 덜 추워지잖아. 그래서 60도 주변을 도는 것을 아한대 순환이라고 불러. 근데 북반구니까 북아한대. 자, B는 30도 부근이죠. 북반구니까 북아열대. 자, C는 열대 지방이니까 북반구인데 북열대. 그리고 D는 열대인데 남반구니까 남열대. 그리고 E가 남아열대 순환. 참고로 제일 잘 나오는 건 아열대 순환들. 제일 잘 나오는 건 북아열대. 왜냐면 여기가 우리나라 속한 곳이니까. 자, 참고로 돌고 있는 방향, 움직이는 방향 보게 되면 자, 북아열대는 시계 방향이 맞습니까? 흐름 방향이 여러분 봤을 때 시계가 돌고 있는 방향이 맞나? 네. 자, 남아열대는 한번 봐봐 그림자로. 시계 반대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입니다. 자, 북열대는 반시계죠. 남열대는 시계입니다. 참고로 북반구와 남반구 서로 같은 위치에 있을 때는 서로 대칭 또는 서로 순환 방향이 반대 이런 걸 잘 물어봐. 이것도 잘 물어봅니다. 자, 이건 안 할게. 자, 이거 말만 할게. 자, 참고로 서한 강화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큰 바다에서 서쪽 해류가 동쪽 해류보다 더 강한 걸 서한 강화 현상이라고 그래. 이거는 전향력 때문이야. 실제로 그래. 실제로.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 외울 게 좀 많을 건데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 자, 여기 우리나라 부분에 올라오는 것 쿠로시오. 반대편에 미국 쪽 캘리포니아. 좋아. 자, 여러분들이 지금 북반구 쪽만 거의 아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서양에 아까 쿠로시오와 대응되는 것 올라가는 건 멕시코 만유라 그래요. 왜냐면 여기 멕시코잖아, 맞지? 여기 보면 쑥 들어갔지? 들어간 곳을 뭐라 부르지? 만이라 부르지? 여기를 멕시코 만이라 그래요. 멕시코 만을 따라 올라갈 때서 멕시코 만유야. 자, 여기는 카나리아 해류. 이 정도가 잘 나와. 이 네 개가 잘 나오고 지금 이제 3학년 되면 3학년 됐을 때 이제 동오스트레일리아, 페루 이것들이 막 언급이 돼. 작년 수능 문제에 요 벵겔라가 나왔고 아니요, 8개 정도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8개 정도만. 쉽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동쪽에 그러잖아. 여기 페루 있잖아. 여기 브라질 있잖아. 벵겔라는 아프리카 지역. 자, 넘어갈게. 괜찮아. 자, 그러면 표충해의 특징.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데 위에 있는 거는 좀 생략을 할게. 이것만 쓸게. 대양의 서쪽과 대양의 동쪽. 자, 근데 대양의 서쪽과 동쪽이라 했지만 실제로 꼭 그런 건 아니야. 일단은 구분할게. 일단 대양의 서쪽과 대양의 동쪽 해류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자, 나머지들은 꼭 안 하셔도 되고 앞에 우리가 내용은 제시했지만 넘어갔던 게 뭐 있었냐면 서한 강화 현상이라는 게 있었어. 서한 강화 현상이 뭐냐면 대양의 서쪽에 있는 해류가 반대편에 있는 동쪽 해류보다는 흐름이 강하다 이런 거였거든. 자, 그 내용이 위에 나와 있는 이걸 쓰시고 자, 그리고 유속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원래 여기서 대양의 서쪽, 동쪽 주로 다루는 게 어디냐면 아열대 순환이야. 아열대가 위도 30도 부근이었잖아, 맞지? 이 30도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순환, 이에 관련된 문제들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아열대 순환에서 서쪽이 난류, 아까 왼쪽 있었지? 그리고 동쪽이 내려오는 한류. 그래서 난류와 한류의 특징을 비교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할 것은 이렇게 얘까지 정리해 볼게. 자, 그러면 아까 대양의 서쪽, 아까 아열대 순환에서 참고로 북태평양, 우리나라 옆에 있는 태평양에서 올라가는 것이 바로 크로시오 해류였잖아, 맞지? 서쪽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동 방향은 나머지는 됐고, 이동 방향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갑니다. 참고로 저위도는 따뜻한 곳이잖아, 맞지? 그래서 따뜻한 곳에서 추운 곳으로 가는 것. 자, 그리고 고위도에서 저위도 가는 것, 대양의 동쪽. 참고로 아열대 순환에서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양의 서쪽, 자, 저위도에서 따뜻한 곳에 출발했으니까 수온이 높아나자? 높겠죠. 상대적으로 이는 고위도, 추운 곳에 출발했으니까 수온은 낮을 겁니다. 자, 수온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난류라 부르는 거고, 수온이 낮기 때문에 한류라 부르는 겁니다. 당연히 고위도에 있으면 차가운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도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온도가 높고 좀 더 온도가 낮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같은 위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난류, 한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아열대 순환에서는 서쪽이 난류지만 좀 더 위에 있는 아한대 순환에서는 반대지. 여러분들 순환의 그림을 보게 되면 아열대 순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아한대 순환 60도 부분을 보게 되면 오히려 오른쪽 동쪽이 올라가고 있죠. 동쪽은 오히려 그때는 동쪽이 바로 올라가는 걔가 바로 난류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같은 위도에 비교해서 오른쪽과 왼쪽 양쪽을 서로 비교했을 때 누가 수온이 높은지 수온 높은 놈이 난류, 낮은 놈이 한류가 되는 거야. 됐나? 자, 그러면 염분. 자, 여러분들 소금이 차가운 물이 잘 녹아 따뜻한 물이 잘 녹아? 따뜻한 물에. 그러면 수온과 염분은 서로 비례관계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류가 염분이 높고 한류는 염분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용존산소량. 산소라는 기체가 녹아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지. 자, 기체는 차가운 물이 잘 녹아 따뜻한 물이 잘 녹아? 오히려 차가운 물에. 그러면 어디가 높단 말이야? 한류가 높다 그 말이죠. 난류가 적고 한류가 많습니다. 자, 무기염류, 무기물, 영양염류, 영양염, 무기염 다 같은 말인데 원래 우리 몸은 유기물로 돼 있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죽어서 또는 생명체가 죽어서 분해되면 무기물로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물속에 바닷물 속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생물들이 죽어서 분해되면 어디로 갈까? 분해돼서 가라앉겠지. 그래서 실제로 바닥에 이 영양염류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자, 예를 들어 내가 개울에 갔어. 밑에 막 흙들이 있어. 그럼 내가 막 걸어가면 흙탕물이 막 일어나잖아. 맞나? 바닥 긁어버리니까 막 올라오잖아, 맞지? 마찬가지로 한류와 난류 중에 누가 더 무거울까? 한류가 무겁겠지. 좀 더 바닥을 긁을 수 있는 애가 바로 한류라는 거지. 바로 흙탕물을 일으킬 수 있는 애가 바로 한류라는 거지. 그러면 한류일 때 좀 더 떠오르겠죠? 그래서 무기염류, 영양염류는 한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실 게 난류는 수온과 염분이 높고 한류는 용존산소량과 영양염류가 더 많다는 것. 되지? 모든 한류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대표적인 예가 일단 북반구 것만 제시하면 태평양에는 크로시오 그리고 대서양에는 멕시코 만유. 멕시코 만을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멕시코 만유라는 겁니다. 자, 크로시오 해류에 대비되는 한류가 누구냐면 아까 캘리포니아. 미국의 서부였죠? 자, 그리고 멕시코 만유에 대응되는 것이 카나리아. 자,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위치까지. 자, 우리나라 주변 해류. 우리나라 주변 해류는 자, 이 그림 있잖아, 맞지? 자, 그림 참고하시고. 자,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나라는 아까 아열대 순환에서 왼쪽 지금 난류가 올라오고 있는 곳이야. 바로 크로시오 해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크로시오 해류가 올라올 때 우리나라 황해나 동해 쪽으로 일부가 유입되고 자, 대부분의 양은 일본 오른쪽 동쪽을 따라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특히 이 난류가 황해로 들어가면 우리가 황해 난류라 불러. 그리고 동해로 들어가면 특히 우리나라 붙어서 올라오는 걸 동한 난류라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동해로 들어오는 것 중에 일본 따라 올라가는 것. 자, 우리 부산하고 일본 사이에 무슨 섬이 있죠?
제주, 어, 울산, 아까 그 스시마 대마도 있잖아. 대마도, 대마도 가까이 있잖아. 그 일본, 참고로 요 대마도를 따라 올라가는 것. 대마도를 일본말로 스시마라 그래. 그래서 스시마 난류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크로시에 해류가 대부분은 일본의 오른쪽 동쪽 따라 올라가지만 일부 들어오면 황해 난류, 자, 일본 따라가면 스시마 난류, 자, 그리고 황해 난류, 그리고 동한 난류로 나눌 수가 있다. 자, 동한 난류는 동해 난류가 아니야. 동한 난류야. 동해안 따라 올라오는 걸 말합니다. 자, 스시마 난류는 일본의 서쪽, 서부 해안가를 따라 올라가는 것. 스시마가 대마. 그래서 가끔 스시마 난류가 아니라 대마 난류라 칭하기도 합니다. 자, 한류. 자, 한류는 차가운 물이니까 위에서 내려오겠죠? 그 해류가 뭐냐면 연해주 한류라 그럽니다. 또는 다른 말로 리만 해류라 불렀었어. 리만 한류, 리만 해류. 자, 그러면 이게 쭉 이어져서 갈라져 나온 것이, 뻗어 나온 것이 바로 북한 따라 내려온다 해서 우리가 북한 한류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동해안 따라 올라왔던 동한 난류와 북한의 해안 따라 내려왔던 북한 난류 두 개가 만나겠죠? 참고로 난류와 한류가 만나면 뭘 만든다 이야기를 하지? 황금어장. 황금어장. 이게 뭐라고 그러죠? 무슨 수역? 조경수역이라고 그래요. 조경수역. 조경 무슨 말이냐면 조자가 만들 조자야. 뭘 만들었어? 경계를 만들었다 그 말이지. 아니 따뜻한 물과 찬물 서로 다른 물이 만났잖아, 맞지? 그 경계가 만들어지겠지. 그걸 조경수역이라 한다고. 자, 그러면 이 조경수역이 아까 여러분들 황금어장 그랬잖아, 맞지? 왜 그러냐면 난류와 한류가 만날 거니까 난류성 어종과 한류성 어종이 풍부하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어종 풍부해봤자 몇 마리 안 되면 그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 맞지? 자, 뭐냐면 난류와 한류가 만날 거야. 그러면 한류, 난류 만날 때 막 뒤섞이겠지? 뒤섞이는데 밑에 뭐가 많다고? 영양염류가. 그러면 막 뒤섞이면서 바닥에 있던 영양염류가 막 떠오르겠지? 참고로 영양염류는 무기물은 광합성하는 재료야. 그러면 이 재료가 풍부해지면 광합성하려고 뭐가 몰려들어?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아지겠죠. 다시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아지면 이걸 먹이로 삼는 누가? 새우. 그래, 물고기들이 많아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좋은 어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할게. 이제 끝나갔어. 자, 조경수역. 자, 조자만 쓰겠습니다. 조경수역. 조자만 쓸게. 자, 여름에 난류가 강할까? 한류가 강할까? 난류요. 여름에 난류가 강하겠죠. 난류가 강하면 둘의 경계, 여기가 조경수역인데 난류가 강하면 밀어 올리겠죠. 근데 조경수역이 북쪽으로 올라가겠죠. 맞지? 그래서 여름에는 북상하게 된다. 북쪽으로 올라간다. 왜냐하면 난류가 강하니까. 반대로 겨울에는 누가 더 강해? 겨울에? 한류가 더 강할 거니까 밑으로 밀어내리겠지.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간 데서 남하란 말을 쓴 거지. 이렇게 위치가 변하게 됩니다.